한 나라가 스스로의 엔진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그날,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하늘을 지배해온 전투기들은 강력했지만 그 심장인 엔진만큼은 언제나 타국의 허락 아래에 있었다. KF-21 프로젝트가 처음 추진될 때부터 그 족쇄는 분명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동맹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수출 장벽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만든 엔진으로 날겠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었다. 오랜 시간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이 어느 순간 항공 엔진 분야로 이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서 터빈의 온도와 압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17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초내열 소재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순간 세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종주국인 미국에 수출했다는 소식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두산의 성과는 그 인식을 무너뜨렸다. 김포 열병 합발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270메가와트 급 가스터빈을 설치하고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5번째 가스터빈 제작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로부터 2년 후 두산은 미국에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 기술력의 인정이었다. 미국 시장, 그것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버티고 있는 본거지에 한국산 터빈이 들어간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산업 뉴스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스터빈의 기술은 곧 항공기 엔진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압축기, 터빈, 블레이드, 열처리, 냉각 기술은 모두 전투기 엔진의 근본이다. 두산의 성공은 단순한 발전 설비 국산화를 넘어 항공 엔진 독립의 신호탄이었다. 미국에 수출된 터빈의 성능이 입증되면 한국의 엔진 기술은 세계 3대 엔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생산 속도였다. 일반적으로 대형 가스터빈은 주문 후 2에서 3년이 걸리지만 두산은 단 1년 만에 완성해냈다. 그것은 품질과 납기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는 의미였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이 계약을 주도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은 안정적이고 빠른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기존의 미국, 독일, 일본 제조사들은 이미 수년치 물량이 밀려 있었고 그 사이 한국이 치고 들어갔다. 두산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로 김포발전소에 설치된 가스터빈은 이미 1만 5천 시간 이상 무정지 운전을 기록했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다. 한때 기술 종속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에 자국 기술로 문을 열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KF-21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전투기의 심장을 바꿀 수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항공 강국이라 불린다. 두산이 만든 이 엔진 기술은 언젠가 하늘을 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엔진을 수출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의 시선은 이미 한국으로 향했다. 발전용 터빈에서 시작된 혁명이 항공기 엔진으로 이어질 그날,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조용한 계약서 한 장이었다. 미국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가 상징하는 것은 기술 종속의 종말이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산업사 전체를 새로 쓰고 있는 장면이었다. 2013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두산은 가스터빈 국산화라는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다. 당시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였고 한국이 터빈을 만든다고? 라며 업계에서는 코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두산은 11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기술 하나하나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세계 5대 이 과정은 단순한 산업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기술 독립이라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가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세계 에너지 지형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종주국인 미국이 인정한 첫 한국산 터빈, 그 상징성은 강력했다. 이제 한국 은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방산 분야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가스터빈 기술은 항공 엔진의 핵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두사는 발전용 터빈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항공용 터보팬 엔진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발표된 개념 설계는 단순한 구상도가 아니었다. 수천 번의 실험 데이터와 성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청사진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16,000파운드급 기본 추력, 최대 24,000파운드급 확장 추력 엔진이었다. 그리고 엔진 입구 온도 목표는 1650도. 1650도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넘지 못했던 벽이었다. F-35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은 약 8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며 그 온도 차이 150도는 단순한 기술 간극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격차를 의미했다. 그러나 두산은 이 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았다. 냉각과 코팅, 단결정 블레이드, 그리고 3D 적층 제조, 이 모든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적층 제조였다. 금속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 부품을 만드는 이 기술은 기존의 주조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정밀한 내부 냉각 채널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즉, 부품의 수명과 내구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과거에는 GE나 롤스로이스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산은 이를 발전용 터빈 부품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 두산은 발전용 VT1 엔진 블레이드에서 냉각 효율을 15% 개선하고도 출력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 데이터는 항공 엔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연소 온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곧 전투기의 생명력으로 이어진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엔진, 그것이 바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돌파구는 해석 소프트웨어였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엔진을 설계했다. 그러나 외산 프로그램은 냉각 통로나 블레이드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없었다. 두산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했다. 자체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 해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두산형 엔진 개발 체계의 두뇌였다. 이제 한국은 재료, 제조, 해석이라는 세 축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동안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로막혔던 이유는 기술의 단절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산의 이 세 가지 혁신은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특히 KF-21 프로젝트와의 연계는 상징적이었다. KF-21의 블록 3단계에서 추진될 엔진 교체 시나리오. 그것이 바로 두산의 청사진과 맞물려 있다. 두산은 직경 88cm 급 터보팬 설계를 통해 F4 엔진과 호환 가능한 구조를 제시했다. 이 말은 KF-21이 향후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뜻이다. 엔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일에 가깝다. 하지만 외형 제약을 동일하게 설계한다면 조기 리프팅이 가능하다. 즉 KF-21 블록 3부터는 완전한 독자 엔진 지금까지의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허가였다. 수출 협상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허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스스로 엔진을 만들어 수출하는 순간 모든 족쇄는 풀렸다. 두산의 1650도급 적층 제조, 국산 엔진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계획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선언이었다. 미국과 영국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항공 엔진 시장, 그 견고한 벽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이다. 외신들은 이 변화를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 불렀다. 그 시작은 작은 발전소에서 시작됐지만 그 끝은 하늘 위 전투기 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엔진 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엔진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얻어진 집념의 결과였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터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이제 단순히 개념 설계 수준이 아닌 실험 데이터와 구조 해석이 뒷받침된 현실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엔진의 핵심 목표는 입구 온도 1650도, 기본 추력만 6000파운드, 최대 24000파운드였다. 이 수치는 KF-21 블록 3 이후 모델의 교체를 전제로 한 수치로 알려져 있다. KF-21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립형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1단계, 즉 블록 1과 블록 2에서는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한국은 엔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기체를 설계했다. 직경, 흡입구 구조, 배기 시스템까지 모두 향후 국산 엔진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됐다. 이것이 바로 두산의 88cm 급 터보팬 설계와 완벽히 일치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기술력의 총합이다. 기체 구조, 항전 장비, 무장 체계, 엔진, all of these combine to represent independence. 엔진만이 외산이라면 전투기의 생명줄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 미국은 수출 허가를 통해 동맹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두산은 이를 위해 항공용 적층 제조 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기존의 공정으로는 불가능했던 미세 냉각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부품의 내구성과 정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엔진의 블레이드, 디스크, 캐리어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하면서 수입 부품 비중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의 일부 공정을 국산 장비로 대체하면서 실험실 수준을 넘어 양산 가능성까지 확인되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혁신은 이어졌다. 두산이 자체 개발한 해석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성능 데이터를 반영하는 예측형 모델이다. 이전까지 외산 소프트웨어는 냉각 공기의 유동 패턴이나 블레이드 회전 능력을 정밀하게 계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산의 시스템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인, 플랫폼, 디스크 구조의 복합 여력력을 직접 계산한다. 그 결과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 실패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제 한국은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과제는 실전 신뢰성의 축적뿐이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1만 5천 시간 이상의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두산에게 이는 시간의 문제였다. 그 경험은 항공 엔진의 내열, 진동, 연소 효율 데이터로 그대로 확장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혁명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든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 기반을 완성했다. CNN과 제인스 디펜스는 최근 분석에서 두산의 성과를 항공 엔진 자립의 전초전으로 평가했다. 아시아에서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균형을 바꾸는 문제다. 엔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 전투기의 하늘은 온전히 자국의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두산이 이룬 성과는 국산 엔진의 현실화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KF-21 블록 3 이후의 미래, 그것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산은 블레이드 내열 코팅, 고온 합금 재료, 압축기 효율 향상 연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 하늘을 완전히 한국 엔진으로 날게 하라. 한국의 기술진들은 그날을 위해 오늘도 실험실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의 손끝에서 미래의 전투기가 태어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단 한 번의 계약이 그리고 단 한 줄의 기술 자료가 글로벌 항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성과를 항공 엔진 독립의 전초전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독점 시장에 한국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인스 디펜스 역시 한국이 독자 엔진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본, 중국과 함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로 꼽았다. 이들의 주목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의 적층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점 때문이다. 두산은 이미 발전용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대형 부품을 3D 적층 제조 방식으로 상용화했다. 이 기술은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내부 냉각 채널을 구현할 수 있어 엔진 부품의 내열성과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지금까지 이런 기술은 롤스로이스와 지 정도만이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특히 유럽 항공업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이 발전용 분야에서 확보한 적층 제조 기술을 그대로 항공기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을 흔드는 변화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항공 엔진 대량 생산 단계로 끌어올린다면 G와 롤스로이스, 프렛 앤 휘트니가 독점하던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21세기형 기술 주권 전쟁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의 엔진 독립 움직임은 단지 산업계의 이슈가 아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매우 크다. 그동안 미국은 엔진 수출 허가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KF-21 프로젝트 초기에도 엔진 부품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절차가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업 전체 일정이 흔들린 바 있다. 그러나 두산의 독자 개발 성공은 이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만든 엔진을 스스로 탑재하고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외신들은 이런 상황을 한국의 조용한 반란이라고 표현했다. 겉보기엔 협력국이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보도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하청국이 아니다. 엔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엔진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진 이유는 두산의 기술적 신뢰성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 수출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은 현재 납기와 품질 모두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한국의 엔진은 단순히 국산화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탐내는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경쟁력, 납기 속도, 품질 안정성,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한국은 군용과 민간용의 기술 융합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엔진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는 국가가 가진 제조 인프라, 고온합금 생산, 3D, 프린팅 산업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변화는 유럽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유럽의 군사 연구기관들은 연이어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나토의 결속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입이 약화될 경우 유럽은 독자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유럽의 군수산업은 이미 수십 년간 군축 정책으로 약화되어 있다. 생산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기존의 무기 제조국들은 자국 방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때 유럽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짧은 기간 내에 초고속 납품을 실현한 유일한 국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동시에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KF-21의 엔진 독립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의 방산 수출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세계는 지금 두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 하나는 두산의 엔진이 실제 비행 테스트에 돌입하는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엔진이 탑재된 KF-21의 첫 실전 비행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다. 한국은 이제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조용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도 유럽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기술로 주권을 되찾은 한국은 이제 하늘 위에서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KF-21의 심장이 완전히 국산으로 바뀌는 날,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유럽의 하늘은 지금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이 현실이 된 지금 유럽의 안보 구조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던 나토의 결속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동맹국 간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이 유럽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은 처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 DDIS가 공개한 최신 위협평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러시아가 나토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내 특정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했다. 즉, 나토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다시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6개월 내에 인접국과 국지전을 벌이고 5년 내에 유럽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유럽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방비를 줄여왔다. 무기 생산 기반은 붕괴되었고 숙련된 인력은 줄어들었으며 공장은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방위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DDIS가 경고한 대로라면 유럽이 갖고 있는 시간은 5년뿐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럽의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외부의 힘을 빌려라. 그때 등장한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폴란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모두 한국산이다. 납품 속도는 유럽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다른 나라들이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걸리던 무기를 한국은 1년 만에 인도했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기적 같은 속도라고 표현했다. 한국이 약속한 일정은 모두 지켜졌고 품질은 완벽했다. 폴란드는 납품을 받자마자 노후 전차 PT-91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국 방위를 강화했다. 즉 도움을 주면서 강해진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잇따라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유럽 내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부품 공급도 막혀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른 납기와 낮은 단가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KF-21의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의 항공전력 수출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1.5%에서 5%까지 확대할 경우 약 200조 원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거대한 예산은 어디로 향할까? 유럽의 언론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증명된 품질, 압도적인 납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동맹국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납기를 미루지도 않는다. 독일처럼 기술 독점을 내세워 파트너를 하청으로 내몰지도 않는다. 대신같이 성장하자는 접근을 한다. 바로 이 점이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다. 폴란드의 사례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 북부 국가들은 아예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협력 체계를 구상 중이다. 나토의 틀을 벗어 나동아시아형 군사협력 모델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유럽의 위기는 곧 한국에게 기회였다.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의 불안을 키웠지만 동시에 한국의 방산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KF-21의 국산 엔진이 완성되고 실전에 배치되는 순간 한국은 전차 자주포 로켓뿐 아니라 전투기 엔진까지 수출할 수 있는 완전형 방산국가가 된다. 이 변화는 단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세계 군사균형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한국은 그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다. 폴란드가 먼저 손을 잡았고 그 결과는 이미 증명되었다. 한국의 엔진이 하늘을 지배하게 되는 날, 유럽의 하늘도 한국 기술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